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갑자기 눈이 무겁고 몸이 나른해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을 느낀 적은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가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오르는 속도와 높이가 크게 달라지죠. 마치 자동차가 급발진하듯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때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돼 혈당을 낮추려 하고 이후엔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저혈당 증상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에 큰 무리가 오고 결국엔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단순히 당뇨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등 치매와 유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밥 먹고 졸린 것이 아니라 이 혈당 스파이크는 실제로 우리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조용한 파괴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식사를 줄이거나 단식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3단계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음식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식사를 할 때 밥부터 퍼서 먹고 반찬을 나중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가장 흔한 식사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밥, 면, 떡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먼저 먹게 되면 몸은 순식간에 포도당을 흡수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 고기, 생선 등을 먼저 먹게 되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의 상승 폭도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의학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같은 식단을 먹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과 밥을 먼저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 수치 차이는 평균 30%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줍니다. 밥을 먼저 먹을지 반찬을 먼저 먹을지에 따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젊은 시절보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순서 하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할 때 제일 먼저 나물이나 생야채, 된장국속, 채소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는 계란이나 두부, 생선, 고기 등 단백질 음식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특히 밥은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 방지 식사법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에게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사법을 실천한 67세 이순자 씨는 예전에는 식사 후 1시간만 지나면 졸리고 머리가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법을 시작한 이후 식후에도 정신이 맑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순자 씨는 매 끼니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자 자연스럽게 당뇨 전 단계였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약 없이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을 꼭 실천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라고 가만히 앉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바로 소파에 앉거나 낮잠을 주무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바로 앉거나 눕게 되면 음식 속 당분이 혈액 속으로 급격히 흡수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반면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당분을 에너지로 쓰게 되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식후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식후 10분 걷기를 매우 효과적인 혈당 관리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뿐 아니라 당뇨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69세 김진수 어르신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식후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공복 혈당 수치가 130에서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진수 씨는 걷기만 했을 뿐인데 특별한 약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혈당이 안정됐고 체중도 OKG나 감량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식사 후에는 반드시 15분간 걷는 것을 하루의 루틴처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아침을 꼭 챙겨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대충 넘기거나 바쁘다고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거르게 되면 몸은 그 다음 끼니인 점심에서 보상을 받으려 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혈당 리듬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끼니입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점심 이후의 혈당 변동 폭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계란과 채소, 콩류로 식사한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의 혈당 상승이 훨씬 더 완만했다고 합니다. 즉, 아침을 잘 먹는 것이 그날 하루 전체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71세의 최명자 할머니는 예전엔 아침을 거의 먹지 않다가 점심에 폭식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식후 피로감과 졸림이 심했고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 달걀, 나물, 잡곡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최명자 할머니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하루의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 중 인슐린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식사를 통해 안정적인 혈당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가지 전략을 정리하자면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밥은 나중에 먹는 것. 둘째, 식사 후에는 반드시 몸을 움직이는 것. 셋째,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말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챙겨 먹는 것.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혈당 스파이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 당뇨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심장질환이나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 예방 습관은 단순히 당뇨를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식욕을 자극하고 특히 단 것을 더 찾게 만듭니다. 반면 혈당이 안정되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면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혈당 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 식사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조절되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네, 당장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이 드는 식단도 아닙니다. 그저 평소의 식사 순서를 살짝 바꾸고 식사 후에 가볍게 걷고 아침을 꼭 챙겨 먹는 것. 이 단순한 3가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췌장을 보호하며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74세의 박경자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오랫동안 앓아왔고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은 후 큰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은 강의에서 혈당 스파이크 이야기를 듣고 식사 순서와 식후 걷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3개월 뒤 병원에서는 당화 혈색소가 정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66세의 남상호 씨는 당뇨약을 복용하던 중 의사의 조언으로 아침 식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바빠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 많은 양을 먹었는데 아침을 챙기면서 오히려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되고 군것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상호 씨는 이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이처럼 식사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당뇨를 이겨내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순간부터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혹시 지금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병원에서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혹은 아무런 증상은 없지만 식후에 무기력해지거나 자꾸 단 것이 당기고 자주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이미 혈당 스파이크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는 식사 습관 하나, 걷기 10분이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는 단지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장년층 40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연령대는 바쁜 일상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혈당이 들쭉날쭉하기 쉽고 그로 인한 건강 문제를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더 빠르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고 운동량이 줄어들며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이런 실천이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잘못된 식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탄수화물 중심 식단, 빵이나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 식사, 음식, 급하게 먹기, 식사 후 바로 눕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만 잔뜩 먹거나 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는 습관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식습관을 자주 반복하면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며 당뇨 진행을 촉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단 음료입니다. 커피 믹스,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등은 당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마시면 혈당이 폭등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착각하기 쉬운 과일 주스가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있어 흡수가 느리지만 주스로 마시면 당만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따라서 음료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전략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혈당 스파이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라는 일상 속에서 단 몇 가지 순서와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상에 채소 반찬을 꼭 올려두세요. 특히 데치거나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깻잎, 상추, 오이, 브로콜리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고기 반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특히 계란, 두부, 생선, 닭, 가슴살처럼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지방이 적은 식재료들을 활용해 보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고 혈당 상승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국물은 먼저 먹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한 입 떠서 밥과 함께 먹는 습관이 있으신데 국에는 염분이 많고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국은 식사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넷째,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양을 먹게 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으며 드시는 습관은 인슐린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식사 후 휴식은 앉아서가 아닌 가벼운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집안을 정리하거나 마당이나 복도를 10분 정도 왕복하거나 식탁 주위를 천천히 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 팔과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거나 창가에서 일광욕을 하며 상체를 천천히 돌리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아침 식사는 전날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반찬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삶은 계란, 두부부침, 데친 브로콜리, 구운 김, 잡곡밥 정도만 준비해도 훌륭한 아침이 됩니다. 특히 잡곡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흰쌀밥보다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아침을 챙기기 어렵다면 삶은 계란 하나와 사과 한 개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일곱째, 군것질이나 간식을 선택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이 높은 과자나 빵, 달달한 음료 대신에 삶은 고구마, 견과류 한 줌, 무가당 요거트, 삶은 계란 등을 선택하세요. 특히 오후 시간에 졸리고 피로할 때 단 음식을 찾기보다는 견과류나 두유를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덟째, 가능하다면 하루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세요. 햇볕은 몸 안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도와주며 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민감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햇볕 산책이 2배로 중요합니다. 아홉째,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세요.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질이 나쁘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아침에 반등하는 현상도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꼭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으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도 수면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즉, 아무리 식사나 운동을 잘 관리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명상, 산책, 손자와의 놀이, 조용한 음악, 듣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일상적이기 때문에 실천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 때 반찬부터 먹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밥을 다 드신 후에는 소파에 앉지 말고 부엌에서 간단한 정리를 하거나 집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엔 식탁에 앉아 계란 하나, 나물 한 젓가락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일주일, 한 달, 3개월, 그리고 1년을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전혀 다른 상태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말할 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해도 늦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생활 습관만 바꾸면 70세든 80세든 건강 수치가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아주 많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약 3개월간의 혈당 평균을 반영합니다. 즉, 지금부터 단 3개월만이라도 식사 순서, 걷기, 아침 식사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병원 검진 결과에서 확연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약으로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오직 여러분의 실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식후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도 좋아집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족과의 시간은 정신적인 안정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세대 간 건강 문화가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실천은 자녀, 손자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몸은 매일 회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고 간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분배하며 혈관은 순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 기관들이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갑니다. 여러분이 식사 한 끼를 조심스럽게 하고 식후 걷기를 실천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췌장과 간, 심장에 휴식을 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화의학 연구소에서는 60대 이상 고혈당자 그룹에게 식사 순서 개선, 식후 10분 걷기, 아침 단백질 섭취를 3개월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중 85%가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개선됐고 60% 이상이 체중과 혈압까지 함께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던 사람 중 일부는 약을 중단하고도 정상 수치를 유지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실 건가요? 식사 순서를 바꿔보실 건가요? 아니면 식후에 가볍게 걸어보실 건가요? 혹은 내일 아침 따뜻한 달걀 한 개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여러분의 선택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삶을 더욱 자유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혈당 스파이크는 조용히 찾아오지만 우리의 실천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조용한 건강의 적 혈당 스파이크. 하지만 그것을 막는 방법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방법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이 그 실천의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가족 중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함께 지켜야 더 든든하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간식 베스트 5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